물리학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뉴턴 2법칙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아마 이 법칙이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길게는 걸릴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되돌려 보고 어쨌든 충분히 학습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될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법칙 하면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F는 ma라는 공식이 속해 있는 내용이죠. 이 법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속도의 법칙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밑에 있는 공식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A는 n분의 F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조건이 우리가 키워야 되는 능력이 되는 건데, 자, 기본 문제 상황부터 볼게요. 수평면 상에 물체가 2kg짜리가 있다고 보고요. 얘가 10N의 힘을 받는다고 상황을 줍시다.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F는 ma 관계식에 의해서 얘는 가속도를 5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 2kg랑 가속도 5를 곱해서 10N의 힘을 성립시키는 관계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체 하나만 있는 독립적인 상황이 아니라 물체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가속도뿐만 아니라 각 물체의 R자임과 또는 줄 사이에 걸려있는 장력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좀 가정을 해놓고, 자, 옆에 상황이랑 달라진 거는 가운데 줄을 통해서 3kg짜리가 추가되어 있고요. 10N을 당겼다 이런 상황만 추가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뒤에 이제 원래 정석대로 푸는 방법을 한 번쯤 해주겠지만 이 둘은 줄이 늘어나거나 뭐 수축하거나 이런 탄성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같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힘을 직접 받는 3kg가 1m를 가든 2kg가 1m를 가든 어쨌든 둘이 한 덩어리처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물체들은 처음에는 한 덩어리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때 n분의 f로 가속도를 구할 때 덩어리로 보고 이 덩어리를 하나의 개라고 표현할게요. 이 개 속에 작용된 모든 힘들을 합성한 걸 위에 F에 넣을 거예요. 물론 방향성이 고려가 돼야겠죠.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전체 5kg 분의 10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라는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2kg랑 3kg가 각각 따로 있는 거니까 이 2m/s 제곱의 가속도는 2와 3이 동시에 갖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F는 ma를 이번에는 각각의 성립을 시켜주면 2 곱하기 2에서 4N에 얘는 3 곱하기 2에서 6N의 R자임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물체가 줄이 없다 하더라도 둘은 4N, 6N을 각각 받아서 똑같이 2로 운동한다면 나란히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이랑 똑같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또 현실적으로 보면 3kg가 10N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3kg와 2kg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N이 2kg한테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줄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이 줄을 통한 힘을 우리는 장력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힘의 합성이 들어갑니다. 3kg는 10N을 받았는데 6N의 R자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4가 빠져야 되니까, 빼야 되니까 힘의 입장에서, 힘의 합성 입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4N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얘도 2kg도 4N의 힘을 받아야 같이 덩어리로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4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R자임, 즉 화살표 형태의 여러 가지 힘이 합성된 답 같은 거예요. 결과값. 그러니까 힘을 합성할 때 물론 방정식 입장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화살표만 합성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2kg 입장에서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자체가 R자임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많이 여러 케이스를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지금 보면 물체가 계속 늘어간다 말고는 차이가 없는데 일단 2kg 그리고 5kg 뭐 이런 거 될까요? 그리고 3kg 그리고 50N 이렇게 당길게요.
자, 항상 풀이의 순서는 똑같아요. 가장 먼저 가속도를 구하고요. 이 가속도를 각 물체에 곱해서 각 물체의 R자임 구하고요. 그 R자임을 통해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줄의 장력 구하기. 이런 순으로 풀 거예요. 자, 얘도 순서대로 가봅시다. 전체를 하나의 개처럼 보고 가속도는 전체 다 더하면 10이 되게 해놨거든요. 2kg, 5kg, 3kg니까 전체 10kg인데 그 10kg 덩어리를 50N이 당기게 되는 거죠. 그럼 가속도가 5가 나오겠네요. 자, 구해진 가속도를 각 물체에 곱해주면 얘가 10N, 얘가 25N, 얘가 15N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중간에 팁인데 여러분 모든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개에 가해진 전체 힘이 각 물체의 질량비에 맞춰서 분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좀 응용 문제, 어려운 문제로 가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시 말해요. 전체 힘은 각 물체의 질량비와 똑같이 R자 힘을 분배해 준다. 이런 사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봅시다. 50N을 받았는데 15N의 R자 힘이 생겨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35N. 자, 얘가 5kg가 오른쪽으로 35를 받아야 돼요. 위에서도 받겠지만 장력이라고 하는 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얘가 4N이면 얘도 4N으로 맞춰야 이 줄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팽팽한 상태로 멈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35를 판단했으면 오른쪽도 이 5kg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도 35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35를 받았는데 25가 남아야 되니까요. 반대쪽으로 10이 있어야 되고 그럼 얘도 10이니까 딱 맞죠? 그래가지고 장력이 10이니까 2kg가 받는 R자 힘이 10N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됐네요. 장력은 항상 양쪽의 무게, 질량에 상관없이 전부 다 같다. 물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물체와 물체 구간이 달라지면 장력 달라져요. 구간 안에서만큼은 다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F/ma, 뉴턴 2법칙의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 물체가 이제 난간에 걸쳐져 있을 거예요. 자, 이때 걸쳐져 있을 때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중력 가속도라는 게 추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9.8을 배웠지만 물론 평균값이 그 정도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초등학교 때 우리가 파이를 3.14로 계산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산수의 입장에서 괜히 시간만 지연시키는 약간 불필요한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 물리부터는 중력 가속도는 다 10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해줄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력 크기 구하고 이런 물리적인 사실들이 중요한 거니까. 자, 해서 2kg짜리 물체를 고정도르래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난간에다가 3kg와 매달아 놓았다. 이런 상황을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2kg짜리도 20N의 중력을 3kg짜리도 30N의 중력을 받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한 번에 나왔냐면 여러분 이 F/ma라는 힘은 공식은 모든 어떤 종류의 힘이든 이런 표현식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력도 힘이니까 F는 ma를 성립시켜야 되는데 그때 중력 가속도가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mg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식만 보면은 질량과 중력 가속도 곱하면 중력의 크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힘을 이제 옆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개에 몇 뉴턴이 작용하냐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딱 있네요. 좋은 게. 자, 지우개가 있을 건데 이 지우개는 멈춰 있죠. 멈춰 있으니까 R자 힘이 0이다. 뉴턴 1법칙에 관련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중력을 안 받나요? 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 R자 힘이 0이겠어요? 당연히 바닥면에 의해서 받쳐지는 힘이 있으면 중력은 그 받치는 힘에 상쇄될 거니까 얘도 두 물체가 다 중력을 받겠지만 이 20N은 우리가 물체가 운동하는데 관여하지 않는다고 볼 거예요. 자, 해서 30N만 전체 5kg짜리 덩어리에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가속도가 6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만 조심해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6이니까 12, 18N의 각각 R자임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장력이 3kg짜리가 30N 받았는데 18N만 받으면 되니까 나머지 12N이 장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양쪽은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는 방향만 바뀔 뿐 물체와 물체 사이 실은 다 같은 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2N이 되는 거죠. 그럼 맞잖아요. 여기 R자임 12N, 장력 12N. 그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달아봅시다. 항상 이런 거예요. 문제 상황은 거기서 오겠는데 매다는 물체가 여러 개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에 2kg짜리 있고 옆에서 했던 것처럼 3kg 하나 더 해서 5kg짜리 달아볼까요? 자, 그러면 매달린 물체만 중력을 가정을 할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작용하는 거죠. 얘는 받쳐지는 바닥면이 있으니까 무시. 자, 그러면 전체적인 가속도는 질량이 총 10kg로 설정해 놨으니까 10kg에 대해서 30N, 50N이 같은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 토탈 80N의 힘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가속도가 8m/s 제곱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8m/s 제곱을 각각 곱해서 16N, 24N, 바로 40N. 이렇게 되면 마지막 장력 결정하기 50을 당겨지는데 40만 남으면 되니까 나머지 12장력, 여기도 12장력. 자, 물체가 3개 이상이 되면 가운데 있는 물체가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가운데 물체는 총 3개의 힘을 합성해서 R자임을 형성할 거니까요. 아래로 당기는 장력, 위로 당기는 장력, 중력 3개가 합성해서 24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30의 중력, 아래로 당기는 10N의 장력이 합성돼서 아래로 40으로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 16을 빼줘야 24가 남겠죠. 그럼 따라가서 여기도 16이 되면 똑같겠네요.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 중력 표현법, 중력을 작용하는 거를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유형을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일단 칠판을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세 번째 유형, 천장에 고정도를 놓고 양쪽에 매달려 있는 유형이에요. 자, 얘도 계산하기 편하게 2kg, 3kg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중력을 표현을 해보면 둘 다 아래쪽이죠. 20N, 30N. 이번엔 다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이 운동에 관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눈으로 보면 둘 다 아랫 방향이니까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때 들어갔던 이 F가 50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F는 MA 파트에서 방향성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플러스 운동하는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로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2kg와 3kg가 있으니까 무거운 3kg 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2kg는 끌려 올라가고 3kg는 끌려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물체의 플러스 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물리에서. 물체마다 운동 방향 축은 다릅니다. 그래서 2kg는 위쪽이 플러스, 3kg는 아래쪽이 플러스인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력이 30N은 플러스 방향인데 20N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죠. 해서 전체적인 가속도를 구할 때는 5kg에 대해서 30과 20을 뺀 10N이 전체 계에 작용하는 총 토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2m/s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 다음에도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항상 가속도 구할 때만 좀 주의해 주면 되고, 가속도가 구해졌으면 R자임 4N과 여기도 6N. 자, 여기서도 약간의 주의사항, 이 R자임은 당연히 플러스 축, 운동축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에서 2kg에 작용하는 장력이 위로 24N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래쪽으로 20을 빼서 운동 방향으로 4N이 생길 거고요. 반대에서 구한다고 했을 때도 여기서 많이 틀리는데 6이라고 하면 위쪽으로 36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왼쪽에 24 해놨으니까 똑같이 24겠죠. 그거 말고 여기 먼저 푼다고 했을 때. 자, 근데 아래쪽이 지금 운동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이 커야 되는 거예요. 6만큼. 운동 방향으로 힘이 커야 되는 거야. R자인 만큼. 그래서 위쪽으로 24가 마이너스로 형성돼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향에 대한 주의사항이 생기는 학생들이 초반에 가장 감을 못 잡는 유형이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요. 역시나 물체 하나만 추가로 더 달아봅시다. 자, 그 정도로에다가 3kg짜리 달고 반대쪽에 2kg짜리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5kg짜리 달아볼게요. 자, 그러면 중력을 각각 다 표현했을 때 30N, 20N, 50N 이렇게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확실히 무겁게, 오른쪽 라인이 확실히 무겁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각 물체의 운동축은 위쪽, 아래쪽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30N이 마이너스 30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물체의 가속도는 A는 전체 10kg에 대해서 자, 70에다 30 뺄 거니까 40N이 토탈 힘이 될 거고 그럼 가속도가 4가 되겠죠. 이 구해진 가속도를 각각의 물체에 곱해서 12N, 8N, 20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중력과 상쇄된 장력이 R자의 힘을 구성해야 되니까 얘는 올라가야 되니까 위쪽으로 42N이 생길 거고요. 얘도 42. 그럼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힘 3개를 합쳐서 8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팁을 주자면 이런 고정도르에 의한 물체들은 양 끝에서부터 좁혀오는 게 편해요. 가운데서는 2개 이상,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의 힘이 좀 많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 이게 머릿속에서 암산하다 보면 놓치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개만 합성하면 되는 양 끝쪽이 계산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할 거예요. 여기서 구하면 50에서 20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30이 있을 거고 그러면 얘도 30이 되겠죠. 혹시나 미심 적으면 구해놓고 검사해도 돼요. 30과 20이 아래쪽으로 50이니까 42를 빼면 8이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는 제대로 푼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총 3가지 기본 유형. 자,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지울 거예요. 굉장히 좀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FNM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유형을 다 설명해 주고 싶어서 많이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유형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일단 칠판을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마지막 유형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문제집, 뭐 기출문제집 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거의 종종 이게 엄밀히 말하면 물리2에서 자주 쓰는 개념이라서 물리1을 푸는 친구들한테 내면 개념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2차원 평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데 F는 MA, 푸는 이 운동 방정식이랄까요?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값을 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뭐 물리2에서 얘기하는 mg 사인 세타나 이런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크기 비교를 이용해서 값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냐면 빗면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두 번째 유형처럼 난간이 있는데 반대쪽이 빗면인 거야. 그래서 이쪽에 물체가 걸쳐져 있고요. 이쪽에 물체 하나 걸쳐져 있고 여기에 물체 하나 매달려 있는 상황.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각각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여기 있는 물체가 2kg, 여기 있는 물체가 1kg, 여기 있는 물체가 4kg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문제에서 초기 상황을 줘요. 여기서 기울기나 세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안 줄 거야. 수학 계산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값을 추론할 수 있게 상황적인 해석이 들어갈 건데 정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R자임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N의 무게가 얘는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상쇄시키는 전체적인 개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가 있냐? 기억하세요. 빗면에 물체가 나오면 항상 빗면과 나란하게 아랫방향을 향해서 힘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거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 그래서 아래쪽에 힘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런 조건을 주는 거예요. 얘가 20N이고 그러면 정지에 있으려면 반대 방향으로 20이 있어야 되는데 걔가 얘인 거지. 근데 이건 왜 생긴다? 얘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지.
저 물체가 빗면에 있는 이상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줄을 싹둑 끊어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떨어지고요. 얘네들도 주르륵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질 때 이쪽에 가속도는 얼만큼 될 거냐? 사이의 장력은 끊어지기 전과 얼만큼 차이가 나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건데 일단 가속도부터 보면 이제 뭐만 있는 거예요? 20N만 있는 거예요. 쟤는 중력 때문이니까 여전히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5kg에 대해서 가속도 A에 대해서 20N이 작용하니까 크기는 몇? 4가 형성되는 거죠. 얘는 어차피 혼자 떨어지니까 얘는 혼자 떨어지니까 중력 가속도 그대로 자유낙하를 할 거고요. 자, 그러고 가속도에 각 질량을 곱해서 16N, 여기는 4N. 그럼 장력이 어떻게 돼요? 장력이 16 남아있으니까 4N, 4N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 물체가 끊어지기 전에 이 사이에 있는 장력은 중력을 상쇄시켜야 되니까 20N이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중력 아래쪽으로 장력 위쪽으로 20. 근데 그게 지금 4가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디귿 같은 질문에 끊어진 후에가 전보다 장력이 5분의 1이 되었다. 그럼 맞네요. 20N에서 4N이 된 거니까 5분의 1이 되었네. 이런 식으로 변화 전후에 장력 변화나 가속도 크기 변화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팁을 하나 더 주면 예를 들어 같은 빗면 위에 4kg짜리와 2kg짜리가 있다고 할게요. 뭐 다른 건 안 줘요. 둘이 연결돼 있고 얘가 더 무거우니까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줄의 방해를 받아서 어쨌든 같이 떨어질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설정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빗면의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에 대한 비율을 결정할 거예요. 정확히 하자면 사인 값인데, 기울기에 대한 사인 값인데 같은 빗면이니까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다 같은 크기의 가속도를 받는 거야. 이해돼요? 기울기가 가속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물리원에서는 뭐 상관없을 것 같네요. 문제 푸는 어떤 직관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 가속도는 같고요. 가속도가 질량에 곱해지면 R자임인데 각 물체에 작용한 중력, 옆에 가져간 이런 거 있죠. 얘는 중력이 40이겠지만 빗면 아래로 20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4kg와 2kg는 질량비가 2대 1이니까 EF, F 이런 식으로 빗면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크기 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연립방정식 형태의 어떤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단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푸는 방식은 이제 자유물체도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풀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 1, 2, 3번 이 화살표 이용해서 푸는 거 얘기했던 거야. 근데 교과서나 이런 대부분의 문제집에서는 운동방정식이라는 걸 써서 풀기를 원해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약간 번외입니다. 이제 위에 여기 얘기까지 들으셨으면 충분하긴 해요. 자, 운동방정식이 뭐냐? 가정을 좀 해봅시다. 아까 그 기본 상황인데 작은 질량체, 무거운 질량체가 고정도로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F는 MA라는 식을 각 물체에 각각 독립적으로 세우는 거야. 방정식을 물체마다 세우는 거죠. 그러려면 물체에 작용한 힘을 어쨌든 표현을 하긴 해야 돼요. 여기에 아래쪽으로 mg, 여기 아래쪽으로 라지 mg. 자, 상황을 가정을 깔아놨잖아요. 얘가 더 질량이 크다고. 그러니까 운동축은 이쪽, 이쪽, 그리고 당연히 존재할 물체 사이에 연결된 줄의 장력. 자, 장력은 기호 T를 쓸 거예요. 텐션의, 긴장의 약자니까 대문자 T를 쓸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질량이 큰 물체의 F는 MA, R자임은 중력에 대해서, 중력이 더 커야죠. 장력이 빠진 힘이 될 거고요. 2번째, 질량이 작은 물체에 대해선 R자임은 중력이 더 커야 되는
장력이 더 커야 돼요. 끌려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G가 너무 큰데? G. 보여요? 화살표 두 개가 빼서 I자임을 결정한다. 이런 방정식이 물체마다 각각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운동 방정식을 그냥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좌변은 어떻게 되냐? 대문자 M, 소문자 M이 인수분해 되어서 A로 묶일 거고요. 오른쪽은 장력이 상쇄돼서 결과적으로 둘의 무게차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뭘 한 거야? A는 M에 대한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에 대한 G. 이걸 한 번에 푼 거예요. 처음에 한 덩어리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구했죠. 이 작업이 위에 있는 운동 방정식 세워서 가속도를 정의하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한 번에 요약해서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안에서 해결이 돼버리니까 문제 풀이 속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빨라지겠죠. 근데 교과서에 알려주는 건 이거다. 그럼 교과서는 왜 이런 걸 굳이 알려주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물리 실력이 쌓이고 쌓이면 풀어야 되는 방식은 이게 맞아요. 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그림 또는 상황 지문만 보고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식을 세워서 수학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값의 변화를 통해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정말 객관적으로 수식만 봐서 해석이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연습이 되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물리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상황을 수식으로 연결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문제 상황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자유물체도를 더 추천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굉장히 좀 길었는데 많이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뉴턴 2법칙 문제가 좀 쉬워졌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